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최근에 좀 아주 흥미로운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라앉고 있다. 물론 이거는 뭐 최근에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현상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 24년은 기후변화도 굉장히 심할 것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물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중국이 뭐 몇 년 내로 붕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몇 년 전에 제가 올렸지만 그러한 이유가 하나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하수의 고갈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가 되고 있고 또 굉장히 높은 빌딩 이런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서서히 지금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텐진이라든지 북경, 베이징이죠. 그쪽 중심으로 하고 또 저쪽에 북쪽에 장춘, 하얼빈, 그리고 원저우, 남쪽에 뭐 난닝 이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지금 100년 사이 3m 이상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상하이인데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풍수 구은 시대에 중국이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변할지 또 올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와 중국, 특히 물이 부족한 중국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중국 대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물론 저는 몇 년 전서부터 중국은 붕괴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붕괴라는 게 뭐 나라 자체가 금방 망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중국의 기운이 다해가고 그로 인해서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결국 중국의 역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풍수적인 기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중국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힘들고 점점점 쇠퇴의 길로 가면서 좀 붕괴 수준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한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의 대도시 절반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뭐 1년에 뭐 몇 미리씩 가라앉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롭냐? 그런데 사실 그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런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 집안 침하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82개 대도시를 분석을 했고요. 근데 100년 이내에 중국 영토의 26%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이게 해수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4분의 1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중국의 대도시 거의 절반이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침하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하수를 굉장히 뺐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한 지금 엄청난 큰 규모의 건물들을 짓다 보니까 이 건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점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지하수 때문에 그렇다. 결국 물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자연적인 현상, 자연으로 인해서 어떤 기후변화, 이런 게 올해는 좀 더 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엘니뇨 현상이 물러나면서 라니냐 현상이 올해는 심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잠깐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란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때는 엘니뇨라고 하는데 동태평양 적도 부근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태평양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동쪽이니까 아메리카 대륙 적도 부근이니까 이제 페루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쪽에 있는 해수면 온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니냐는 뭐냐? 이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5개월 이상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낮은 경우 그때는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중국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 기온이 원래 엘니뇨 때는 조금 약간 냉하로 해서 좀 선선한 여름이 되고요. 라니냐가 시작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맹설하고 하죠. 굉장히 더운 여름. 그래서 올해는 라니냐가 기승을 부릴 걸 예상돼서 굉장히 더울 것이다. 그리고 겨울은 반대로 엄청 추울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중국과 우리나라 뭐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덥다. 그럼 태풍도 많이 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태풍의 길목에 있지만 중국도 보면 주로 이제 상하이나 이남 이제 광동성이라든지 저장성 그리고 상하이, 선전 이런 쪽 또 하이난도 이런 쪽이 남동 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도 태풍의 길목입니다. 그런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반 침하도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엄청난 또 중국의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은 중국의 도로가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주저앉아서 차가 빠진 겁니다. 이거는 언론에 몇 번 보도된 사진인데 이게 뭐냐 집안 치마가 우리나라도 가끔씩 이런 싱크홀이 생기는데 이게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보도에 의하면 지하수, 그러니까 물이 땅 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 집안을 좀 막아주는데 물을 다 뺐으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땅이 꺼지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그게 엄청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상해 사진이 있는데 지금 중국 최대 최고의 도시인 상하이가 매년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1921년부터 해서 95년까지 70여 년 동안 상하이가 벌써 1.8m나 가라앉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심해져서 매년 거의 뭐 2cm 이상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이면 뭐 20cm에서 30, 아니 20cm에서 30cm죠. 그러면 뭐 30년만 해도 1m 정도가 가라앉게 되면 1m라는 건 상당한 건데 여기서 이건 평균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뭐 2, 3cm가 아니라 뭐 10cm씩 이렇게 가라앉는 곳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빌딩이 틀어지게 되고 교각도 어떻게 됩니까? 틀어지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불균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심각한 겁니다. 특히 건물이나 교각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구조 역학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하는 건데 그게 틀어져 버리면 지진 난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집안이 약하게 되면 지하수가 이제 빠져나가고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물에 잠기게 되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물론 뭐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고 또 다른 나라 침략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국을 지금 옥죄가고 있고 중국이 아무튼 저주받은 땅이다. 그리고 그걸 모르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여러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내정 간섭뿐만 아니라 이상한 짓거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사실은 좀 망해야 전 세계가 평화롭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이 매년 가라앉고 있는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약간 색깔이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흑색깔이 아니면 연분홍 이런 색깔 여기 뭐 후저우, 원저우, 쿤밍, 난닝 그리고 정저우 그리고 베이징, 텐진, 하얼빈, 장춘 뭐 이렇게 그러면 중국은 이쪽 동해 해안지대를 따라서 큰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 일대가 지금 다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요 도시 82곳을 조사를 했는데
45%는 3mm, 16%는 매년 10mm씩 가라앉고 1cm죠. 그리고 이 주황색 지역 텐진이나 베이진 이쪽 상하이 근처 정저우 그 다음에 후저우 이런 쪽은 무려 10mm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는 지금까지 현재 3m 이상 가라앉았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죠. 상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뭐 중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동남해안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남서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은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엄청난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빌딩의 무게를 감내하지 못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양자간 쪽에서 만약 홍수가 난다 그러면 상하이 쪽으로 다 밀려옵니다. 그러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가장 큰 무역항도 있고 경제 중심지잖아요. 그럼 상해가 망한다? 물론 망하지는 않겠지만 점점 금방 망하지는 않겠지만 2, 30년 안으로 충분히 폭망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중국이 여러 가지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오른쪽 그림은 대수층이라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 파란색은 이제 땅 속에 지하수가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보면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물이 좀 상당히 좀 많아요. 많은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대수층은 뭐냐? 여기 또 왼쪽 상단의 그림을 보면 땅 속에 보면 호수라든지 강 이런 하천이 있고 땅 속에 또 물이 지하수가 많이 있어요. 여기 영어로는 뭐 워키퍼라고 적혀 있네요. 워키퍼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대수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이 띠를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대수층입니다.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뭐 지층으로 모래나 자갈, 점토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그 사이사이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뽑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뽑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뽑았으면 그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빈 공간이면 무거운 게 있으면 서서히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첨단 산업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AI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이런 거 할 때 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로 인해서 그 열기를 식혀줘야 되고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도 그게 계속해서 뜨거워지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모든 산업에 물이 필요한데 중국은 실질적으로 물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뭐 물 부족 국가라고 이런 얘기는 했었지만 그게 이제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댐이 많고 또 실제 이제 하천 같은 경우 4대강 사업이라 해서 물을 좀 많이 가둬두기도 했고 그래서 뭐 실제는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 수자원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게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는 이 지하수 또한 메말라가서 땅이 꺼져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뭐 100년 후라니까 100년 후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게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특히 북극의 남극 이 얼음까지 녹고 해수면이 증가하고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면 지하수도 빨리 물을 다 뺏는다라든지 그런데 중국은 물이 엄청나게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지하수도 지금 이제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또 산업은 계속 발달해서 물은 필요하고 그런데 중국은 뭐 양자강이나 황하는 물이 또 굉장히 탁하잖아요. 양자강은 비가 엄청나게 올 때는 또 대홍수도 나기도 하고 부족할 때는 또 가뭄도 들고 그래서 이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이 이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자체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 같은 경우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댐을 한 두세 개는 더 건설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당시 그때까지 하고 거의 뭐 이제 댐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도 환경단체에서 난리를 피고 지랄들을 떨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댐이 좀 두세 개는 더 건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중국이 이 또한 망해가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